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오늘도 즐겁게 시작합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요. 30년간 일본에서 사시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하신 비즈니스맨이시자 교수님으로 계시는 분입니다. 이번에 책을 내셨는데 일본 관찰 30년이라는 책이고요. 염종순 저자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게 보니까 부제가 디지털 한국이 아날로그 일본을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돼 있네요. 네네. 네, 그래서 좀 되게 흥미로운데 사실 우리 저자님은 뭐 영상, 유튜브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디지털 조선통신사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알려지셨잖아요. 예, 그래서 하시는 일 자체가 아마 이와 관련된 일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비즈니스는? 제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는 요즘에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일인데 IT를 이용해서 세상을 바꾸는 그런 일들을 하죠.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행정이라든지 국가 경영에 있어서 행정이라든지 의료, 교육, 그다음에 뭐 금융, 산업 전 분야에 있어서 IT하고 기존의 산업을 접목해서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컨설팅 해주는 일이 저희 메인입니다. 네. 근데 지금 한 30년 동안 일본에서 사신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렇죠. 30년 전에 일본으로 건너가신 건데 왜 그런 결정을 하신 건가요? 저희 어렸을 때는 요즘에 이제 한류 붐이 일본에 있는데 제가 20살 무렵에는 일본 붐이 좀 있었죠. 네. 그래서 일본에 대한 환상 같은 것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일본이 선진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뭔가를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었고, 뭐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한국에서 시작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일을 하려면 선진국 가서 일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일본에 갔어요. 근데 그때는 일본이 선진국이었으니까 일본에 가서 뭔가를 배워서 한국에 팔거나 전수하거나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갔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가서 한 10년도 안 돼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가져와서 팔 거는 없는 것 같고 거꾸로 가져다 팔 건 있겠다라는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일본을 아날로그 국가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뭔가요? 아날로그 국가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그 패러다임 자체가 아날로그 그 패러다임에 정지가 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좀 알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집에서 우리가 늘 사용하는 행정 서비스 있잖아요. 아시죠? 우리는 주민등록등본 같은 거는 자기가 그냥 자기 집에서 프린트할 수도 있고, 그렇죠. 요즘에는 아예 프린트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이메일로 전송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전화라는 종이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재밌는 얘기가요. 이번에 그 IT 담당 대신으로 취임하신 분이 계세요. 장관. 네. 근데 요번에 취임하신 분이 취임하면서 취임사가 뭐였냐면 인감도장이라는 것은 도장은 일본의 전통적인 문화다. 그래서 이 도장 문화와 IT를 접목해서 난 일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엄청나게 화제가 됐고요. 그분 전임자는 국회 답변 과정에서 의원이 질문을 했어요. USB 뭐를 이용한 어떤 사이버 세큐리티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USB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일본 전국에 화제가 됐던 그 정도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안 돼 있는 나라예요. 그게 사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우리 오래전서부터 한국에서는 그냥 일상화된 그런 서비스들이고 생활 패턴인데 환경인데 좀 신기하네요. 일본에서 그런다니까. 네, 근데 그거를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사실 일본이 하면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거기가 좀 더 잘 살고 선진국이고 기술도 좋고. 그러니까 너무 막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내로남불이 아니라 내불남도라고 얘기하는데 뭐 일본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늘 뭐 물론 배울 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배울 건 배우고 배우지 말아야 될 건 배우지 말아야 되는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무슨 실체도 없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갖고 이런 거를 좀 제대로 전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 실체가 없다는 거는 아직도 일본을 우리가 되게 높이 보고 거기서 뭔가를 배우려고 아니면 뭐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분 있다는 많아요. 건가요? 아, 그 얼마 전에 한 5년쯤 전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 정부에서 주민등록증 있잖아요. 네. 이거를 IC 카드로 만들려고 하는 기획이 있었어요. 네. 그게 몇 번째 시도되다가 지금 안 되는데 일본 IC 카드거든요. 그분들 레포트에 보니까 왜 우리가 IC 카드를 해야 되느냐. 저는 IC 카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IC 카드를 해야 되는지 쭉 썼는데 거기 보면 선진국 일본은 이미 10여 년부터 IC 카드를 쓰고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거 제대로 알고 얘기하는 거 맞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IC 카드 하고 있는 거 맞지 않냐? 맞아요. 근데 지금 일본 국민이 1억 3천만 명인데요. 지금 현재 마이넘버 카드라는 IC 카드가 있거든요. 네. 그거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2천만 명이 안 돼요. 아, 의무적으로 다 우리 주민등록증 다 아닙니다. 갖는 게 아닌가 보죠? 자기가 돈 주고 사야 돼요. 아, 근데 그래요? 이번에 마이넘버는 이제 무료로 줘요. 무료로 주는데 이거 필요가 없어요. 그거 없이 이제껏 잘 살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발행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저 대한민국처럼 경우에 따라서 의무화를 해야 되는데 의무화를 안 하니까 그래서 결국 그 정도밖에는 보급이 안 돼서 마이넘버 카드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마이넘버는 또 강제로 부번돼 있기 때문에 마이넘버를 활용하는데 마이넘버 카드를 이용한 서비스가 안 되니까. 근데 이제 한국 정부에서는 우리의 상식, 그렇죠. 정부가 주민등록증을 발행한다면 모든 국민이 갖고 있을 것이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기반으로 모든 실명 서비스들이 그렇죠. 인터넷상에서 일어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예, 그게 불가능하고요. 더 재밌는 거는 우리는 이제 공인인증서를 네. PC에도 다운로드 받고 USB에도 카피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일본은 공인인증서를 마이넘버 카드에 IC 칩에만 저장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공인인증서가 맥시멈 몇 장 발행됐겠습니까? 아까 2천만이니까 딱 2천만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어떤 자기를 인터넷에 자기를 인증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들도 네. 활성화되기가 좀 어렵겠네요. 어렵죠. 예, 시장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마이넘버 카드 이용해서 뭔가 전자행정 서비스 쓰겠다 그러면요. 저걸 사야 돼요. PC에는 IC 카드 리더기 안 달려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IC 카드 리더기를 달아야 되거든요. 아, 근데 일본인 전체 중에 지금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약 40%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국민 자체가 디지털 네이티브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전자인증에 전자행정, 전자민원을 하십시오. 요즘에 특히 그 연말정산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가서 IC 카드 리더기를 사다가 PC에 꽂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질문이 들어오는 게 이거 꽂았는데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드라이버를 까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물어보냐면 10자요, 1자요라고 물어본다니까. 그 정도로 디지털 네이티브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게 그게 이제 행정만 제가 샘플을 말씀드렸는데 의료도 그렇고 근데 겉보기에는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자민원 서비스의 숫자는 대한민국보다 많을 수도 있어요. 안 되는 게 없어요. 네. 민원 카드 종류는. 근데 그거 필요 없는 거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 것까지 다 만들어 놓고 인증 체계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지만 그걸 고쳐야 된다. 저는 일본에 사는 사람이고 네.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니까 그렇게 막 얘기하는데 거꾸로 한국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야 일본은 민원 서비스 종류도 엄청 많고 전부 전자화돼 있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답답하죠. 그러네요. 1억 3천만 중에 2천만밖에 네. 보급이 안 됐다고 하면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저자님이 말씀하시는 디지털 한국이 네. 아날로그 일본을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IT 디지털 네이티브하지 않으면 국가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산업도 안 되고. 근데 지금 저 나라는 디지털 네이티브하지 않으니까 어려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 분들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생각하고 그렇죠? 있죠. 지금 얼마 전에 그 텔레비 한국에서 이번에 예산 짜면서 화제가 된 게 뭐 빚을 국채 발행을 하는데 정부 빚이
뭡니까 저 GDP의 40%를 넘긴다고 그래서 나라가 망한다고 막 한국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네. 저 나라는 200%가 넘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앞으로 언젠가는 그 빚 때문에 어려워질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때쯤 되면 이제 바뀌겠죠. 그 바뀔 때 저는 한국의 경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뜻이냐면 일본 전 세계에서 인감도장이라는 문화가 있는 나라가 일본하고 한국하고 대만하고 싱가포르인가 그렇다고 해요. 네. 왜 그러냐면 다 식민지였었거든요. 그래서 부지불식 간에 대한민국의 법률 체계부터 시작해서 각 행정 체계 뭐 거의 모든 것들 일본을 답습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이에 계속 일본이 뭔가 변하면 따라했고 계속 캐치업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정지돼 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딴 길을 간 거예요. 디지털 시대에 와서.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그 전 세계에서 자기들의 투비 모델을, 미래 모델을 찾을 때 자기들하고 똑같은 길을 갔던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했는지 따라가는 게 가장 편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호적을 없앴잖아요. 가족관계 등록부로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호적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한민국은 호적을 없애느라고 가족관계 등록부를 만들었고 어떻게든 실현을 했잖아요. 그러면 시행착오도 있었을 거고 그걸 공부하면 자기들이 따라올 수 있는데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는 호적이라는 게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모든 것들이 자기들의 미래 모델 삼기는 우리나라가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히려 우리를 공부하고 있네요. 일본에서는. 근데 이게 일본 사람들도 한국을 몰랐어요. 똑같이. 네.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여기 서울에 있는 한국 일본 주한 일본 대사관 말고 이제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라는 게 있어요. 일본 정부 조직인데 그 서울 사무소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강의를 좀 해달라고 한국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당신들 지금 세종로 광화문 내거리에 있거든요. 교보문 빌딩에. 네. 거기에 스텝이 100명인데요. 일본인이 10명 정도 되고 90명이 한국 직원이에요. 근데 저보고 한국의 전자정부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강의를 했어요. 근데 강의하고 알은 거예요. 뭐냐? 여기에 사는 일본 직원들은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네, 공무원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 당연히 우리나라가 한국보다 선진국이고 우리가 잘 돼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거기에 일하는 한국인 직원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일본이 앞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우리는 인터넷으로 주민등록등본도 띈다라는 얘기를 일본 사람한테 자랑할 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거 얘기했다가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버리면 그래서 제 강의를 듣고서는 서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아, 일본 사람은 그랬는지 몰랐다? 한국 사람들도 그랬는지 몰랐다. 그런 것처럼 일본에서도 한국을 몰라요. 그래갖고 제가 일본에서 책을 3권 정도 출판을 했거든요. 아, 네. 근데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책을 쓴 사람은 이제 저밖에 없어요. 그 책이 지금 일본 정부 관료들, 특히 IT 정책하는 관료들한테는 기본적으로 한 권씩 다 있죠. 아, 오히려 디지털과 관련해서 일본에 이렇게 전파를 하고 계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이제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요. 네. 한국 게 좋잖아요.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쪽에서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설득을 해야 그 사람이 제 얘기를 듣고 이게 사업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부터 시작한 거죠. 근데 책에서 저자님이 그 일본은 모래알 같다라는 표현을 네. 하셨거든요. 네. 그 말의 의미는 뭔가요? 일본의 경우에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일본 사람이 똘똘 뭉쳐서 잘하는 것 같잖아요. 네. 그렇지도 않다라고 생각이 들게 우리가 착각이라는 거죠. 뭐냐면 적정한 타협인 거예요. 뭐냐면 일본에 이제 그 은행이 있어요. 일본의 시중은행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도쿄 미쓰비시 UFJ 은행이라고 있어요. 네. 이름이 되게 길죠. 예, 그러네요. 도쿄 미쓰비시 UFJ 은행. 은행 이름이라는 게 은행이 자기들 고객을 생각한다면 고객이 외우기 쉬운 이름. 그렇죠. 짤막하게. 네, 친화성 있는 이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저렇게 이름이 됐을까?
조사를 해봤거든요. 조사해봤더니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도쿄라는 은행하고 미쓰비시라는 은행이 합병을 했고 UFJ의 이니셜을 가진 은행이 합병을 해서 세 개가 합병을 해서 UFJ 은행이 됐고 도쿄 미쓰비시가 합병을 해서 도쿄 미쓰비시가 됐어요. 이거 두 개를 합병을 하니까 도쿄 미쓰비시 UFJ 은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임원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뭐 대표이사, 부사장 그래갖고 합병할 때요. 다 협의를 해요. 앞으로도 도쿄 계열에서 온 사람들이 사장은 하고 뭐 미쓰비시 온 사람은 부사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 짜고 담합 타협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리아라고 얘기한 게 실은 한 덩어리 같지만 실은 한 덩어리가 아닌 거라는 거예요. 막 많은 파벌로 다 그렇죠. 찢어져 있는 거네요. 자민당이 70년간 저러고 있잖아요. 네. 저 자민당이요. 안을 뒤다 보면 대한민국의 요즘 상황을 비교해 보면 자유한국당,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그 다음에 뭐 세보수당, 정의당까지 다 합쳐진 당이에요, 그게. 근데 어떻게 한 집에 있겠어요? 대한민국 같으면 절대로 한 집에 못 있잖아요. 그렇죠. 싸우다 세월 다 가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게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40% 되니까 우리 개파가 장관 자리가 20개면 우리한테는 저 4분의 1을 달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일 작은 당은 너는 장관 자리 하나를 줄 테니까 해라. 이런 식이에요. 진짜 나눠 먹기. 네, 그러니까 결국은 겉보기에는 한 덩어리지만 실은 다 따로따로.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이해 사항이 생겼을 때는 네. 자기 개파, 그러니까 파벌의 네. 이익을 먼저 추구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기업이나 뭐 그렇죠. 정치나. 그러니까 싸우는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결론적으로 보면 싸우는 게 옳겠습니까? 안 싸우는 게 옳겠습니까? 그 하나의 어떤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막 치열하게 논쟁하는 게 필요할 것 같기도 그렇죠. 한데요. 논쟁을 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는 모습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저 나라는 논쟁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타협을 시작해서 타협으로 끝나니까 부외자만 서러운 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치의 소비자잖아요. 네. 그러면 소비자 중심의 세계가 돼야 되는데 저 나라는 전부가 제공자 중심의 사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치의 소비자인데 정작 정치가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서 나눠 먹기 하고 그러니까 적어도 대한민국의 장관이 되려면 대한민국은 그렇잖아요. 웬만한 사람이 장관 되면 욕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슨 뭐 학식이 있어야 되고 뭐 이게 있잖아요. 근데 저 나라는 그게 아니고 3선 이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느 파벌에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T 담당 대신이라는 분이 도장방 연합회 회장님이라는 뭐 이런 분이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일본에 대해서 평소에 이렇게 가지고 있던 의아한 궁금증 중에 하나가 너무 나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두 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같은 은퇴해야 될 나이들에 70대, 80대에도 막 그렇죠. 정치도 그렇고 네. 기업도 그렇고.